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CEC에서 신년기의 특집으로 몇 가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중국 주식 주린이 백문백답 시리즈 오늘 그 제4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많이 질문도 계시긴 하는데요. 오늘의 이 질문에 큰 주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중국은 별 볼 일 없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가 별 볼 일이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전 세계 주가 상승률로 보면 중국 창업반이 58%로 1위입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이 43으로 2고 심천이 34. 우리 코스피가 뭐 이제 많이 가긴 했지만 막판에 28%. 그래서 1등하고 3등이 이제 중국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해 지수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중국의 창업반이나 이런 것들은 거창반은 많이 상승을 했다. 네, 기술주 중심, 심천주. 예. 예. 작년 기준이죠. 그렇죠. 예. 2020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에는 테슬라보다 주가 상승이 높은 기업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를 보면 네. 이게 테슬라가 803% 올라갔는데요. 니오는 124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물론 버블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고, 또 이것이 성장 가능성도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목받는 회사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 전기차 회사 중에서 예를 들면 1등,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매기가 몰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테슬라보다도 더 간 주식이 있다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건 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요. 네. 알리바바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궁금하시면 저희 니오 특집 시리즈 네. 니오 넌 누구냐 시리즈를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가장 센 기업, 가장 몸집이 큰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을 우리가 이제 상해하고 심천 시장도 중국이지만 홍콩도 중국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홍콩은 뭐 나라는 딴 나라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제 본토로 귀속이 됐고, 그리고 중국의 그 홍콩에 상장된 기업의 뭐 시총 기준으로 70%가 중국 본토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화권 그 홍콩 홍콩 상해 이 심천을 다 합쳐서 놓고 보면 탄센트가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아리바바가 2등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마오타이가 3등입니다. 또 술 만드는 회사가 그리고 이제 공상은행이 4등이고요. 네.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그리고 뭐 더 보이는 것은 메이투안이 7등, 핀두오도가 8등, 네. 뭐 이렇게 보면은 10대 기업 중에서 이 인터넷 관련되는 기업이 4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보면 술 관련되는 기업이 마오타이가 3등, 우량예가 9등입니다. 2개가 술입니다. 술과 이제 플랫폼 인터넷. 기업.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 이제 네. 은행인데, 네. 공상은행, 건설은행, 뭐 초상은행, 그리고 핑안, 보험, 네. 그 4개 회사가 이제 은행하고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 금융주가 시총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테크 기업들이 많이 따라잡아가지고 이게 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상장회사 이익의 50%가 은행 이익이에요. 네. 금융 이익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문제는 성장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은행들의 경우들은 이제 영업이 정체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총은 계속 깔아앉고, 네. 반면에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럼 뭐 이어서 맞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총 분포에서 어떤 업종이 1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이나 무슨 이제 이런 건데, 놀랍게도 소비재가 1등입니다. 소비재가.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 IT, 네.
뭐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금융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그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그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이제 물론 IT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건 분명하지만 이 소비재에 대한 관심, 이제 이것들은 뭐 중국에서는 떼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 뭐 신재생이다, 뭐 2차 전지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중국 투자했을 때는 소비에 대한 포인트를 빼먹으면 안 된다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중국의 작년 2020년 IPO 1위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들 뭐 상장했다고 그러면 이제 뭐 몇 조, 몇십 조짜리 회사가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이제 그 마이그룹, 개미그룹이 상장했다고 그러면 그게 1등인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상장 취소가 되는 바람에 네, 불발이 됐죠. 1등한 회사가 그 진롱이 금룡어라고 하는 네. 이 콩기름, 이 식용유 만드는 회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모집을 했다는 얘기죠? 자금을. 시가총액으로. 예. 그리고 농부산천이 2등입니다. 시총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특이한 것이 결국은 식용유하고 물회사가 네. 1등, 2등을 차지했다는 게 네. 아주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전통 소비 기업이. 그리고 이제 재미난 몇 개 회사들을 놓고 보면 이제 징동건강, 그 징동 헬스케어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자담배 하는 스마일 국제 같은 회사도 지금 네. 등장을 했고요. 네. 뭐 그런 회사들이 재미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하면 사이즈인데 중국 기업의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참 특이한데 농업은행 같은 경우가 46만 4천 명입니다. 46만 명이요. 예. 직원 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석유 같은 경우 46만 명, 중국 이동통신 45만 명. 네.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만 명대를 거의 뭐 시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시 4개를 합친 거 정도 네. 되겠죠. 아. 그래서 중국의 이제 국유 기업들, 중자 들어가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 20만에서 40만 정도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기업 2020년 IPO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IPO가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시장의 화랑도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IPO 건수로는 최근 10년 중에 2등을 했지만 이게 금액으로 놓고 보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2,600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 4,7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IPO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올해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예상되시는 거죠. 없습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중국 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돈을 좀 벌었을까요? 중국 개미가 1억 7천만 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한국도 장이 좋았다고 하지만 번 거 뭐 이런 거 다 털고 나면 글쎄요 절반 벌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개미도 보면 50% 이상 번 개미가 11%인데 네. 이 손실본 개미가 20% 정도 손실본 개미가 16.7%고 20% 이상 손실본 개미가 31.4%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봤을 때 한 8% 정도? 절반 정도는 손실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익 반, 손실 반, 반반. 그렇습니다. 예, 그런 플레이를 한다. 볼 수 있겠네요.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중국 투자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중국은요, 7에서 8년 정도가 이게 경기 주기하고 주가 주기입니다. 네. 그 타이밍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7, 8년 사이클의 상승 국면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장기 시계열 차트죠? 아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사이클 상으로 이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그렇죠. 7년, 8년 사이클에서 네. 상승 사이클이 지금 상승 사이클 2021년이죠. 예. 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 증시 소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찬바람 불 때 해야 된다. 1분기에 왜 이렇게 강한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네. 3월에 양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해의 경제 정책이나 중요한 정책을 2, 3, 4월에 이제 주로 발표되고 시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1, 4분기가 강합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 질문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익률로 보면은 네. 언제가 좋냐 그러면 2, 3, 4월이 플러스고요. 네. 10, 11, 12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네. 2, 3, 4월은 스프링 랠리가 있고 그 10, 11, 12는 이어랜드 랠리가 있는데 그 2, 3, 4월은 3월 달에 양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 때문에 크고요.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가 10월, 11월에 대부분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또 10가지 질문을 백문백답을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에 대해 얘기는 이제 찬바람 불 때, 즉 지금이 적기란 말씀하셨고, 또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은 중국 주식 투자 별 볼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잘 접목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타이밍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를 돌려서 본 이제 트렌드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것은 저희 채널이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정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